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이고요. 제노레이부터 볼까요?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한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업체 외 병원이나 뭐 치과에서 그 의료기기 그 엑스레이 촬영하는 그 기기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어요. 이와 함께 주가의 상승세가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31,700원대까지 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친환경차 관련주들 한번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최근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른 바 있지만 오늘도 일부 에코프로 BM이나 LG화학 등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또 수소차나 자율주행 관련차 여기에 속해지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도 잇따릅니다. 믿고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10%대 강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친환경차를 조금 더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돈을 풀겠다라고 했어요. 규모는 한 3,500억 원 규모. 부품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써라라는 데 이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관련주들 시장만 좋았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 이 가운데 하나 꼬집어서 볼까요? 이 업체는 단독 이슈도 있었잖아요. 삼성 SDI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부품을 더 생산해내는데 도움을 가져가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확정된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기대감 속에 7% 넘는 상승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75,1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진칼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도가 두드러지는 건 아니지만요.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올 때마다 들썩일 거고요. 또 대한항공의 최근 자산 매각 이슈도 호재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 궁금하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41,500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이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올라가는 걸까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정말 저가 매수세 유입?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될까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건 올해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긴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3% 넘는 상승인데 434,500원 고려아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주식시장에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자동차주들에게도 그러할까요? 일단 공장이 멈춰버렸는걸요. 중국에서 부품 하나를 공급해 와야 되는데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으니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함께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오늘 상당수 대부분의 이 공장이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인데요. 기아차도 다음 주에는 공장 가동 중지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물론 중국 공장이 다음 주 10일인가요? 10일쯤에는 재가동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긴 한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트진로 보겠습니다.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맥주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도 속상하신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주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1% 넘는 상승으로 장중 대비는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 탄력적으로 잘 가고 있는 하이트진로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볼게요. 현대차 3인방이라고 보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네. 기아차의 경우도 곧 중단을 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좀 우려를 할 만한 뉴스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밝힐 때 그 중국 우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닫을지는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않는다면 그냥 찻잔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공장을 닫는 이유는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차를 만드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부품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중국에 대한 그 부품 의존도가 30% 정도니까 낮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말고 다른 곳에도 이제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대증요법이라든지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뭐 엄청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서 현대차의 펀더멘털까지 흔들 이슈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만 제외하면 그 현대차 그룹은 기대할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맞아요. 뭐 SUV 요즘에 워낙 잘 팔립니다. 네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제네시스에서 이제 첫 SUV GV80이 나왔는데 네. 역시 사전 반응 예약, 좋고. 네, 그렇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 소형 SUV 베뉴도 역시 잘 팔리고요. 그랜저도 잘 팔려요. 심지어 세단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차 중에 안 팔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소나타라든지 이런 몇몇 차종 빼고는 웬만하면 다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또 북미 지역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GV80이 북미 시장에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을 보시면 자동차 수출은 액수로는 오히려 플러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판매된 양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라든지 SUV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비싼 자동차들이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뭐 현대차의 전기차 코나죠. 네, 코나가 세계적으로 또 좋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부진했던 게 문제였는데 중국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만 잘 극복해낸다면 현대차 그룹주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 안에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다 포함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자동차는 질적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에는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3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한 종목을 뽑자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가장 적고 또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의 집약이 현대 모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사 중에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뭐 현대 모비스 정도를 탑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찍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글쎄요로 드렸어요. 앞서 우려감이 말씀드렸듯이 없진 않으니까. 네, 그 공장 문을 닫는 이슈가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그 되니. 부분 때문에 글쎄요를 드렸고 이 이슈가 빨리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주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오늘 당장 뭐 액션을 취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뭐 공장 재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황을 다음 주쯤 되면 좀 가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체크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찍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게요.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종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둘 모두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인가? 뭐 그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의 무언가가 또 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는데 요즘 참 잘 나가는데 이걸 사 말어 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 2차 전지주를 사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부분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삼성 SDI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 이슈가 나오니까 네. 급등하는 것이지 지금 2차 전지주가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삼성 SDI와 협력 이슈 물론 호재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할 호재는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고 요즘에 2차 전지를 달아오르게 한 이유가 이제 테슬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연이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LG화학, 삼성 SDI, 기타 다른
2차 전지주까지 같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좀 인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올해 원래 전기차 보조금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걸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중국 업체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라든지 중국 배터리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고성장을 보이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조금 힘을 못 쓸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연장 이슈가 일단 좀 악재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발 이슈도 그렇고 또 주가 최근 너무 많이 급등했다라는 그런 점도 조금은 우려스럽고 투자 의견은 좋아요는 아닌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삼성 네. SDI, LG화학 이런 네. 종목까지도 추가 상승을 해도 먹을 게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너무나 잘 나가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 종목은 한진칼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진그룹주 가운데 이거 강추해요라고 하면서 내지르고 가신 전문가도 계셨어요. 한진칼 오늘은 크게 이슈는 안 되지만 네네. 이 한진그룹에서의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연일 뉴스화되고 있거든요. 팀장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경영권 분쟁만큼 좋은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경영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건데 결국은 주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변함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주식을 사려는 수요는 많아지니까 주가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진칼은 너무 국면이 휙휙 바뀌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와 반도건설을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조원태 회장과 이제 이명희 고문, 조현민 전무가 손을 잡은 그런 상황인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측의 진영이 지분 차이가 이제 1~2% 내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향방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안 나오고 약간 횡보하면서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음 달에 이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 주주총회 전후로 해서는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경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표이사와 그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표이사의 힘을 좀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 수단을 조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진칼이 이런 자체적인 수단을 많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자산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대한항공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발표된다면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는 것이니까 그건 그거 자체로 또 기업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일단 기술적으로 엄청 싼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는 있었으니까 근데 다음 달 주총이 피크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투자 의견 이거는 좋아요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한진칼은 투자 의견 좋아요를 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 중에요.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기업들. 네네. 그중에 어떤 종목을 사는 거냐라는 질문은 우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산다면은 네. 한진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주로요. 왜냐하면 우선주가 사실은 조금 더 빠르긴 하잖아요. 그 우선주는 사실 완전 비합리적이에요. 아시겠지만 우선주는 거래가? 경영권이 없는 상황인데 그쵸. 네네네. 그 경영권 분쟁이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우선주를 네, 산다는 네. 것은 배당을 더 받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진그룹의 핵심은 경영권이니까 네, 관련해서 네. 종목을 본다면 한진칼이라고 보고 한진그룹주라고 하면은 택배 사업이라든지 항공 사업인데 지금 두 사업 모두 실적이 팍팍 좋아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진그룹 내에서 탑픽을 따져도 한진칼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얘기 나온 김에요. 대한항공도 점검해 주세요. 오늘은 하락으로 조금 반전되긴 했지만 장중한 때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4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젠가
그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부를 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매각하면 이제 돈 들어오니까 재무구조 개선에 이거 기대 걸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좀 주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 후자로 말씀해주신 재무구조 개선 이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항공주보다 대한항공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프리미엄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1분기에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비용 절감 요인이 되긴 하는데 환율이 또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을 상쇄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가 정말 많이 빠진 것은 맞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행주,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중립이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나눈 한진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갈게요. 다음은 하이트질로 가겠습니다. 종종 보게 되는 종목입니다. 1월이 술 판매의 비수기인가요, 팀장님? 보통? 그렇지는 않죠. 대신 이제 맥주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조금 줄고요.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소주는 계절성이 별로 없어요. 소주는 이제 사계절 내내 네. 많이 마시는 네. 이제 술로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뭐 어쨌건 그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면 그냥 상품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 전체 소주라든지 맥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네.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소주, 생산하는 맥주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기타 경쟁 관계에 있는 소주나 맥주 업체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이제 수입 맥주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근데 주세 제도가 개편이 됐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그래서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크게 가격적으로 밀리지 않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호재인데 최근에 출시됐었던 그 맥주 테라가 워낙에 또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그 일본 불매 운동까지 겹쳐서 이제 일본 맥주를 또 먹지 않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타이밍에 맞으면서 테라가 잘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참이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처럼에 많이 밀렸었어요. 원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진로이즈 백이라는 그 옛날병 진로를 출시한 이후로는 역시 또 소주 판매량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뭐 소주와 맥주 파는 업체가 소주 맥주 잘 팔리면 끝난 거죠. 실적은 그렇죠. 당연히 좋아진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그 테라와 참이슬을 같이 먹는 걸 뭐 테슬라라고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확실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장 뭐 효율화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이지 뭐 절대 이제 본 사업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 사업이 좋아지는 효과는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가시성 충분히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 속에서 주가가 조금만 덜 올랐다면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이미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팀장님?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주가 거의 2배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트 진로를 봤을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비 맥주에 밀리는 부분, 수입 맥주에 밀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만큼 호기를 맞는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우상향이죠. 네, 작년 저점부터 현재까지 길게 보면 추세를 거의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가 짧게 보면은 또 눌림목일 수 있어요. 고점 구간에서 한 10% 정도 밀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받고 재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갑니다. 네, 좋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질로 투자 의견 좋아요 도장 찍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고려아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적에 대한 부진함 일단 확인을 했고 하지만 올해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일까요?
어떤 관점이라고 보세요? 왜 올라갑니까? 네, 그래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영업이익 1,769억 원, 컨센서스를 15% 하회했습니다. 고려 아연은 이제 이름에서도 나와 있죠. 네, 아연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연은 그 철,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요. 여러 합금 제품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만들고 건전지도 만들고 도금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많이 팔리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 4거래일간 거의 급등, 오늘까지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네. 금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이요? 네, 이게 고려아연이 원래 금 관련주로 분류가 돼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물론 금 매출은 한 7%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고려아연은 금 관련주다라는 공식이 이게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따라서 상승한 게 아니냐 싶고, 그러면 앞으로 금 가격 추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진 않았어도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금 가격의 상승이 주춤하고 고려아연의 주가도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위치에서는 고려아연이 뭐 엄청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부담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네, 투자 의견은 그래서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쪽으로 압축시켜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진칼과 하이트 진로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네. 한진칼은 지금 변동성이 어쨌든 실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면에서는 조금 더 있어서 리스크한 걸 좀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면 한진칼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오늘 공식적인 탑픽으로는 하이트 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네, 한다면 그렇죠. 하이트 진로, 비공식적으로는 한치칼도 괜찮다. 이것도 연대 두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